저는 사실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나 작곡가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영감이 떠올려서 막 쓰는 그런 장면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항상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많은 작업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곡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곡들이. 근데 저는 뭐 이 앨범을 만들 때는 물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가사도 써야 되고 멜로디를 써야 되고 편곡도 해야 되고, 근데 단순히 그냥 평소에 곡 작업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저랑 같이 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작곡가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거진 이번 앨범도 거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그냥 술 마시다가도 작업을 하게 되고, 저 또 밴드도 같이 다니니까, 근데 밴드랑 또 술 마시면서 갑자기 제가 기타 치기 시작하면 뭐 누군 건반 치고 이런 식으로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뭐 송캠프를 하든 곡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노는 느낌이라서 뭐 딱히 막 영감이 팍팍 떠오르는 순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럴 때마다 그거를 기록할 수 있게끔 장비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요즘 워낙 핸드폰, 스마트폰 녹음기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기록을 많이 해놓고, 곡 작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걸 처음 딱 만들고 나서 들었을 때는 이게 좋은지 잘 모르는데 뭐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번 앨범도 그래서 뭐 이번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미 써놨던 곡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트렌드에 맞게 이제 편곡만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작업을 많이 해놓은 편이에요. 앨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급하게 하지는 않고, 제일 오래된 곡은 한 4, 5년 전 곡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었고 그런 편입니다. そうだから僕はまあこういう時はボイスメモは使わないけど、プライベートではもう無数に入ってるそのフレーズとか、ギターのリフ、ベースのリフ、リズムのパターン、その全部トゥクトゥクトゥクトゥクバインツテステデルビ全部とにかく入れて、でそれで自分が曲を作る時とかにもう一度聞き直して、このビートいいなとか、このビートはちょっとまあ違うかなっていう感じで眠ってるビート、リフ、メロディーもあるし、命が急に吹き込まれるものもある。で僕とかも友達と話しながらもうどんどんもう打ち込んでいっちゃう。だからトラック数がすごく増える時もあるけど、そのトラック数は後で微調して調整しコントロールしてミュートしたりとか、ここだけミュートするとかしてトラックを作っていくけど、1曲につきトラック数ってどれぐらいあるの修学？ 트랙 수가 한 곡당 얼마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region and guitar. 한 So 트랙 안에 bass, 악기를 drums. 몇 개를 쓰냐는 말인 거죠? Yes. So voice. 예. 저는 조금 곡마다 좀 다른데, 이번 타이틀곡 해금 같은 경우는 뭐 비트만 따지고 보면 사실 트랙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가야금이라는 한국 악기랑 해금이라는 한국 악기, 그리고 대금이라는 피리, 한국 피리, 그리고 808, 스네어, 하이햇이 사실 트랙에 좀 미니멀하게 만든 거였어가지고. 근데 제가 뭐 광고 음악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OST나 이런 되게 경음악을, 그러니까 인스트루멘탈 음악을 해야 될 때는 좀 많이 좀 채우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곡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 또 워낙 음악 자체가 되게 미니멀 음악이 좀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좀 많이 반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その音楽作りの中で自分だからこそその伝統楽器をね今大事にしてるっていうメッセージも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自分ならではの大事にしてるその音とか楽器とか思い、例えばその僕もふるさとがホームタウンが奈良っていう場所で、その奈良に
伝わる伝統楽器っていうものがあって、でその楽器の音階とその楽器のニュアンスをギターでプレイしてちょっとアウトプットする、それで自分の国の空気をその場に放つ、でも自分は消えていなくて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ミックスの中でファンクミュージックをアウトプットする時もあるんですけど、シュガ君もその伝統楽器とかそういう大切にしてるもの、많이 썼었죠. 저는 많이 그 한국 전통 악기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 저는 뭔가 전통 악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그걸 쓴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악기와 소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저는 되게 사운드를 이제 만들 때 되게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하려고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샘플도 이제 막 컷을 차핑해서 이제 쓰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 악기에 디스토션을 걸어버린다든지, 이번에도 해금에서 가야금에 디스토션을 걸어서 사람들이 그 가야금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목소리에도 기타 디스토션을 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서 비트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 악기는 그런 게 있어서는 이펙터를 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또 신선한 사운드가 나오고, 그래서 좀 보통은 잘 안 거는 이펙터들을 좀 악기에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자주 작업하는 방식이 리버스를 한 뒤에 그거를 찹을 해가지고 샘플링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앨범에도 많이 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하나의 사운드로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전통 악기를 막 제가 알리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전통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소리로만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音色選びっていうのは結構インスピレーションですぐいくか、ものすごく悩むタイプか。 저는 크게 고민하고 곡을 쓰는 편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비트를 먼저 만들고 이제 멜로디와 가사를 입히는 편인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저랑 같이 작업하는 친구랑 한 6년, 7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그냥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출발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떠한 곡 분위기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곡 분위기의 곡이 안 나와요. 항상 다른 곡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작업을 하는 편이고, 어릴 적에는 워낙 앨범 참여하는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하나가 막혀버리면 좀 많이 멘탈적으로 안 좋아졌었는데, 요즘은 그냥 뭐 10개를 동시에 작업을 해도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는 않고, 앨범 막바지쯤에는 좀 스트레스 받는 편. これからシュガ君がどんな風に自分は今後変わっていくって想像してますか？ 저는 그냥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50대, 60대도 음악을 하고 무대를 하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뭐 사실 뭐 그냥 음악할 때가 제일 즐겁고 무대할 때가 제일 즐겁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다만 어릴 적부터 좀 여러 가지 장르들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떤 음악을 할지에 대한 생각은 막 확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르든 다 할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즘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 원래 랩만 하다가 이번에 보컬이 들어간 곡들이 많아가지고 보컬을 쭉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나름 되게 보컬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어쿠스틱한 밴드 사운드의 곡들도 좀 많이 작업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랩은 또 랩대로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하게 믹스가 된다면 정말 더 오래오래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50대 때도 랩을 할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5, 60대 때 랩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보컬적인 부분에도 요즘 너무 재미가 많이 들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この日本でのライブはどんなところを楽しみにしてますか？ 사실 제가 2019년 이후로 일본에서 공연을 하질 못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스타디움 이제 투어가 잡혀 있었었는데 지금 저희 멤버 2명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7명이서 투어를 못 떠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솔로 투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많이 그리웠었어요. 이게 팬분들이. 일본도 일본이지만 정말 우리가 당연히 그때 스타디움 투어를 다 했었어야 됐는데라는 죄책감도 뭐 우리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빨리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었고 작년부터 앨범 준비를 하면서 사실 공연을 하기 위한 앨범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어릴 때부터 개인 솔로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개인 솔로곡들이 콘서트를 할 만큼 제작을 해놨었어가지고 참 그게 어릴 적 20대 초반에 저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언제든지 다 투어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일본에 되게 오랜만에 공연이고 그리고 일본 또한 우리랑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그때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공연에서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나게 따라 부르고 같이 놀고 춤추고 사실 공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今日はシュガ君に初めて会っていろいろお話聞かせてもらいました。僕自身もパフォーマンスをいろいろな形で、そしてジャンルも、メインはファンクでやってるけれどもファンク以外のジャンルの音楽も楽しいと思ってやってます。でそれはやっぱり生きているから楽しいと思える、そういう気持ちで音楽をやっぱ音楽って音を楽しむって書くものだからやっぱり自分が楽しまなきゃいけない。でそのハッピーな気持ちをたくさんの人に伝えてみんながまたポジティブな気持ちになっていく。何かそういうところではすごく近いマインドを感じました。でもやっぱりはるか僕よりもシュガ君はやっぱり最初に伝えた素直で、強い人、それを本当にすごく僕は感じていて、でこれからも僕はシュガ君の活動を見ながらその気持ちに何度もつながろうと思ってるんで、これからも本当そのままのシュガ君でシュガ君にしか生きられない人生をもう精一杯生きてほしいなって本当に心から思いました。本当はねこの時間を少しでも短くして休ませてあげようと思ってたのにちょっとごめん喋っちゃったいろいろごめんね。でも本当にすごくこの出会いが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シュガー君との対談を終えましてやっぱり彼が一つ一つ